심지어 일본에서는 요즘에 뭐가 유행인 줄 아십니까? 1억 모으기에 열심히 20대에서 30대 분여자들, 5년에 1000만원 등 저축을 목표로 전략에 힘쓰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애를 낳을 때 일을 잠깐 못하니까 그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국결 진짜 돌격해볼까? 취미는 재테크, 헬스, 유튜버만 하는 집돌이. 일 끝나고 헬스장 가서 풀어 100개 채우는 게 인생이다. 30대 초반이고 월급 모으고 이것저것 투자해서 5억가량 모음. 원래 목표가 40살 전에 30억 모으고 월 배당주 세팅 퇴사였는데 요새 나이 먹어가니 외롭기도 하고 돈 모아도 의미 없고 운동하니 딱히 술자리나 모임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 나이만 먹고 있어요. 나이 한 5살 정도 더 먹으면 진짜 노총각이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혼자 살게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일찍 국제결혼으로 자리 잡고 자녀 2명 정도 낳고 착실하게 정년까지 생각 중임. 국가는 우즈벡 또는 베트남 생각 중인데 업체는 이미 추려두고 견적 뽑아둔 상태라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돈 좀 벌고 생각이란 걸 많이 해본 남자들이 자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남자들이 요즘에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국제결혼이 마렵다잖아. 저거 왜 저런 줄 아십니까? 합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이대에 비해 많이 버는 사람들도 집 사고 나면 땡이니까 왜 집 이야기를 하냐고요? 회의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아파트 없으면 결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닌데 내 주변에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기사로 통계로 이야기하잖아. 내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따기가 마렵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신혼집 72%가 아파트에 산다는 게 보이시죠? 심지어 저 72% 중에 95%는 남자 부모님이 해준 거야. 왜냐고요? 젊은 남자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저게 문화래요.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신혼집을 해오는 게 문화랍니다. 넌 좀 맞아야 되겠다. 문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니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도 저 정도 재력임에도 불구하고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저 그런 남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허탈하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국내 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외롭다는 거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국제결혼 준비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은메달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거는 외로움을 잘 견디는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외로운 고독에 대해서 잘 버티거든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안 외로웠고 없을 때도 안 외로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 여자친구 만나고 있잖아. 왜?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공허함이 있거든요. 자식이 없으면서 오는 허탈함, 공허함,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글쓴이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의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준비한다는 거고요. 아래는 내가 생각한 장단점이, 장점, 국제결혼이 연애나 결혼 준비에 비해 에너지, 시간 낭비가 덜한 것 같은. 덜 한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저도 여자친구한테 결혼식 비용, 예물 뭐 사야 되는지 기타 등등 물어보니까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 금액 $10,000 정도인데 그 이상 들고 가면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위해서 변호사까지 쓰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돈이 그 정도도 안 들어. 그런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결혼하면 얼마 듭니까? 결혼식 비용만 7,200만 원 들잖아. 여기 기사가 보이시죠? 물론 저기에는 프로포즈 비용, 스드메, 브라이덜 샤워, 예물 비용까지 다 포함입니다. 혼수 비용은 제외고 그리고 신혼집도 제외입니다. 그런데도 7,200만 원이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는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국제결혼하면 어느 나라랑 하더라도 정말 저 정도 안 들어요. 진짜 잘 사는 집 여성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은 저 정도 안 듭니다. 일하고 돈 버는데 의미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거임. 자식도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만 보세요. 행복. 짧은 만남으로 결혼하는 거 예전에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세대 보세요. 아버지 세대 보십시오. 그렇게 만났는데 불행합니까? 행복하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사람이 첫사랑과 결혼할수록 이혼율이 떨어지는 거 연구 결과 아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 행복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나도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처음인 여자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요. 만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더욱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처음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니까요. 20살의 와이프, 이상형에 가까운 와이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이게 가장 메리트 있는 점이지 않습니까? 중진국, 후진국 여성 만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이점이 이거잖아. 나이를 어느 정도 감아준다는 거죠. 확실히 조금 못 사는 나라일수록 남자의 나이를 감아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의 직업이 좋을수록 남편의 직업
직업이 좋아질 가망성이 높다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1순위, 2순위로 보는 게 뭐라고요? 얼굴과 나이라니까.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쁜 것과 어린 것이 충족됐을 때 그 다음 조건을 따지는 거라고. 근데 그분들은 자꾸 말하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난 피부 좋다. 나이 들었지만 예쁘다. 나이 들었지만 괜찮다. 직업 좋다. 이러는데 남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니까.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나이 들었는데 왜 그런 조건들을 감아줘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단점, 문화의 차이, 특히 먹는 것에 많이 감수해야 함. 언어의 벽이 있어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함. 잘못 걸리면 이용만 당하고 이혼, 재테크 제외한다면 외벌이로 부족할 것 같음이라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이 단점들을 커버할 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단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따지는 중요한 거 두 개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거 얼굴하고 나이가 빠져있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한 장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내 와이프가 예쁘니까. 감히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는 만날 수조차 없었던 미모 여성이 나랑 결혼하고 싶대요. 이거 얼마나 꿈만 같은지 아십니까? 생각해봐. 이것만 해도 큰 장점이라니까. 그리고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5살 차이만 나도 아저씨라고 개꼽을 주는데 국제결혼할 때는 괜찮대요. 이것만 해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리고 외국 여성분들은 한남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유튜버인데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 만난 여성분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 예쁜 키르기스탄 여성이 적극적으로 남자한테 들이댔었잖아요. 그리고 엄마 되시는 분이 키르기스탄 여성 하면 체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넌 이제부터 내 아들. 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보셨습니까? 요게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는 썸네일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폰 번호를 교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분이랑 교환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엄마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저 아줌마랑 번호를 교환했겠죠. 딸이 한국어학과에 합격했답니다.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에 한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한남들에게 되게 적극적입니다. 저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님들한테 들이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남이란 이유만으로 가능하다니까. 깔끔하게만 생겼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외국 여성들이 한남도 좋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일본인 여친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인데 사회짱이라는 유튜브 출처입니다.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사회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온 남자친구, 그리고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어리둥절한 여자친구. 편의점 갔다 왔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맨날 포인트 모으고 전략하는데 뭐 비닐봉투를 50원 주고 사? 뭐? 물이 1310원이야? 슈퍼마켓 가면은 1100원이야. 열받기 시작한 여친. 그러자 남친이 말합니다. 사실 컨텐츠를 위해서 한 거야. 이게 무슨 컨텐츠인데? 라고 하니 자기를 화나게 하는 컨텐츠. 그래서 열받아 하는 일본인 여자친구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느껴지시잖아. 저만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일본에서는 요즘에 뭐가 유행인 줄 아십니까? 1억 모으기에 열심히 20대에서 30대 부녀자들, 5년에 1000만원 등 저축을 목표로 전략에 힘쓰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애를 낳을 때 일을 잠깐 못하니까 그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씨만 봐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 오늘 들으신 내용만 보더라도 국제결혼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차피 저는 이야기만 해드리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